확진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 환자는 총 15명으로 늘었습니다. 13번째 확진자는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중국 우한 교민입니다. 교민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동하는 과정에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첫 소식 강경모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 개발원. 중국 우한 교민 528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13번째 확진자로 확인된 28살 한국 남성은 지난달 31일 전세기를 타고 돌아온 1차 입국 교민 중 한 명입니다. 귀국 당시에는 의심 증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이국 격리시설에 입소했지만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검역 당시나 입소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으셨고요. 저희가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여쭤봤을 때는 어제 오전에 기침 증상이 약간 있었다. 교민 중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가 감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비행기와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3번째 확진자와 전세기를 함께 탔던 교민 367명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간 충분히 몸에서 증식되지 않으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격리시설 내에서 교민들끼리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자 보건당국은 이들이 1인실에 머물며 자가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14일간은 잠복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가격리 시설격리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당국은 어제 2차로 입국한 교민 333명 가운데 유증상자 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26명도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이어서 국내 14번째 확진자 소식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40대 중국인 여성입니다. 일본에서 감염돼 우리나라에서 증상이 나타난 12번 확진자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4차 감염자일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이어서 사공성강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적 없는 12번 확진자는 일본에서 다른 일본인 확진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 일본인 확진자의 감염 경로에 따라 14번 확진자는 최초의 4차 확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환자가 이 12번 환자를 감염시켰고 12번 환자가 또 가족을 감염을 시킨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수는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국내에서 3차 감염이 확인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국경을 넘나들며 4차 감염 우려가 커진 겁니다. 또 12번 확진자가 중국 국적이라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에만 통보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본 정부를 통해 12번 확진자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개념을 통합해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의심 환자를 다른 일반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선별 진료소도 기존 288개에서 532개로 늘렸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15번 확진자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까지 증상이 없다가 귀국하고 13일이 지나고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수원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15번째 확진자는 경기 수원시 천천동에 사는 43살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0일 평택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4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로 우한에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한시에서의 노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확진이 됐지만 이분의 감염 경로가 기내로 인한 건지 아니면 우한에 있을 때 노출인 건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남성이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어 9일 가까이 별다른 제약 없이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4번째 확진자가 확정 판정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난 지난달 29일이 되어서야 기내 접촉자로 확인돼 자가 격리됐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어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찾았고 오늘 새벽이 되어서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는 관내 1,061개 어린이집 모두에 일주일간의 임시 휴원 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여기서 아내에게 병을 옮긴 12번째 확진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40대 중국인 남성이 어디를 다녔는지 동선이 추가로 나왔는데 접촉자를 모두 파악할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천, 서울, 강원도, 군포, 인천 이곳저곳을 활보했습니다. 영화관뿐 아니라 KTX 열차를 타기도 했고 면세점을 2차례나 방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보건소 직원들이 면세점 셔틀버스를 소독합니다. 12번째 확진자인 40대 중국 남성이 격리되기 전 이 면세점을 2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 방역에 나선 겁니다. 면세점은 오늘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면세점 측은 임시 휴업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진입로 역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거주지인 경기 부천을 중심으로 서울과 강원도 등에서 138명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TX를 이용해 1박 2일 강릉 여행을 하는가 하면 군포와 인천 등을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관, 음식점, KTX, 극장 등을 이용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지자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KTX 역사 내 편의점과 강릉 시내 호텔은 문을 닫았습니다. 면세점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드러난 남대문 시장엔 관광객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나요. 뭔가 마스크 안 사는 편이 더 너무 많고.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공개한 동선에 면세점이 빠져있는 등 공개 원칙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면세점에서 확인되는 접촉자분들을 좀 분류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는 대로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